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9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면 코스피가 0.7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973개, 하락 종목 수 1300개로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가운데 하락 종목 수가 300개 이상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순매매 규모는 각 수급 주체들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3일째 매도세 이어갔고 기관의 매도세 꾸준합니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매수하는 모습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면요. 역시나 비슷하죠. 개인의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 순 매수 규모는 크진 않지만 코스닥에서 연기금의 매수는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휴장 영향의 등락폭이 제한적이었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각각 2,663억 원, 1,673억 원을 매수하면서 합쳐서 4천억이 넘죠. 지수 상승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보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흐름이 양호했고요. 대형 기술주로 이처럼 자금이 쏠리면서 IT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인터넷과 2차전지 등 기존 주도주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 규제 반사이익 기대로 일본, 대만의 IT 섹터도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IBM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5G 칩 위탁 생산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 상승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시 이후 하락 전환했는데 5G 그린 뉴딜 관련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면요.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는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71% 하락했고요. 애플이 6.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5.4%, 아마존 4.3%, 알파벳 3.6% 하락했고 테슬라의 하락폭이 최근에 큽니다. 그렇죠? S&P 500 지수 편입 불발 때문인데 테슬라가 21% 하락했고요. 시가 내에서도 또 추가로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2.3% 하락했고요. AMD도 하락했고, 넷플릭스 하락했고, 모더나가 13% 하락했고, 니콜라는 대조적으로 40% 상승했는데 종목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려 볼게요. 디즈니의 경우 뮬란 실사판을 스트리밍으로 공개하자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디즈니는 1.67% 상승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쟁 업체인 넷플릭스는 1.7%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를 제지한다고 발표한 후에 매출 의존도가 높은 램 리서치가 9.1% 하락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7% 하락하는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5.6% 하락했고 퀄컴도 5.3%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으로 JP모건이 3.4% 하락하는 등 금융주가 약세였고요. 또 에너지, 유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7.6%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엑슨모빌이 2.3% 하락하는 등 에너지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그룹 9개 제약사 CEO들이 정치적 승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발표하면서 공동선언하면서 해당 제약사 주식의 약세를 보였는데 노바백스가 8.2% 하락했고요. 모더나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함께 겹치면서 13% 하락했습니다. 니콜라가 상승한 이유를 보면 제네럴 모터스가 지분 11%를 20억 달러에 매입하고 2022년 말까지 트럭 생산을 발표하자 급등했는데 이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도 덩달아 7.9%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의 실패 후에 매물이 출회되었고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 제재 우려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추가 부양책 관련 표결을 이번 주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영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하락이 부담된 가운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경제와 단절을 다시 언급한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0.7% 상승했는데요. 중국이 자국 정보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서 데이터 안보 자체 구상을 내놓은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가 7.6% 하락했는데요. 증시 불안, 수요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급락했고 금 가격은 증시 급락에 안전자산 수요로 0.5%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지수, 또 7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이 국내 증시에 다소 부담일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지속되는 점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SMIC 제재 언급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관영통신에서는 대만과 연계된 미국 기업 퇴출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대규모 매수하면서 지수를 지탱해 준 것은 긍정적인 가운데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점을 염두해야겠고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의 주역이자 버팀목인 주체는 누구죠? 네, 개인 투자자들인데 얼마나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산업지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고점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강한 반등이 좀 나와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단기적으로 빨리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도 좀 염두가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올해 1분기 고점 여기를 이탈한 상황으로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보면 지난 6월 말 7월 초 고점이었던 부근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다우와 S&P 500보다 조금 하락폭이 더 크죠. 이제 60일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하락해도 60일선만 좀 강하게 지켜준다고 하면 가격 조정은 여기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나스닥보다 좀 더 하락해서 60일선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어서 빨리 돌려야지 단기적인 흐름에서 빨리 돌리지 못하면은 조금 더 역시나 다우와 나스닥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 열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루빨리 좀 강한 반등이 나와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10분 아침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놓으셔야만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